아마 2024년 미국 대선은요, 미국의 기후 에너지 관련 정책의 획기적인 변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진영이 극명하게 달리는 게 바로 에너지에 대한 접근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표적으로 IRA라든지 이런 법들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바뀌는 건지 아니면 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렇다면 해상풍력과 배터리는 조금 위험해 보인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안전해 보일 수 있는 거는 어떤 거냐. 안녕하십니까, 주식초등학교 구독자 여러분, 염특한 경제 염현석 기자입니다. 염특한 경제는 염현석 특파원이 전하는 특별한 미국 경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순서로 미국 대선과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어찌됐건 조 바이든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해리스 부통령으로 대선 주자가 이제 사실상 교체가 된 거죠. 그렇게 됐는데 아직까지 한 2달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정확한 대선 공약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리슨 부통령이 대선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의 조 바이든 이 정권에서 했었던 여러 에너지에 대한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제 조금씩 바뀌는 거가 되겠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된다면 아무래도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 하에 있으면서 했었던 여러 가지 법들이 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IRA라든지 이런 법들이 있는데, 이런 법들을 보고 이런 정책적인 미국 정부의 결정을 보고 투자한 우리 국내 회사들도 많고요, 미국 회사들도 많고 글로벌 회사들이 많이 미국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바뀌는 건지 아니면 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 바이든 대통령 이런 정권 하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발전 설비들이 구축이 됐습니다. 태양광 패널, 풍력발전소, 배터리 저장 시설들이 엄청나게 확산이 됐었는데요. 미국 전기를 공공으로 공급하는 거에 4분의 3 이상이 이런 바로 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제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요, 거의 90%의 증설량이 다 이런 재생에너지 부분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박한 재생에너지 확장에도 불구하고요, 2035년까지의 미국 정부 목표, 그 다음에 2050년 넷제로라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아직 한참 부족하다는 게 미국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에너지 전환에 대한 추진력이 감소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해리슨 부통령이 된다면 더 강해질 수도 있고, 아직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아마 2024년 미국 대선은요, 미국의 기후 에너지 관련 정책의 획기적인 변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정권을 잡았을 때 바로 파리 조약을 탈퇴를 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대규모 허가를 내줬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었을 때는 바로 트럼프 정권 때 했었던 그런 이런 석유 시치권에 대한 허가를 취소를 하고 더 탈탄소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법률도 만들고 이제 투자를 이끌기 위한 IRA 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재생에너지와 배터리 관련해서 바이든 정부에서 얼마만큼 이게 많이 했었는지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보면 2000년대 초반에는 아무래도 이제 화석 연료의 시대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2006년부터 중국이 급성장하면서 오일값이 급격하게 뛰게 됩니다. 이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나라도 아마 OCI라든지 이런 관련 재생에너지 주들이 많이 이제 주목을 받기도 했던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실제로 태양광 같은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같은 것들이 조금씩 많이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2012년 셰일가스가 이제 발견됐을 때쯤을 해서 다시 또 내추럴 천연가스 개발이 조금 더 많아지고, 이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다시 또 꺾이고, 이렇게 화석연료의 이런 미국 내 이런 얼마만큼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볼 수 있듯이 확실히 태양광이라든지 배터리가 많이 바이든 정권 하에서 성장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무역 정책에서는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여러 가지 뭐 세금 정책이라든지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인 이제 경제 정책이라든지 산업 정책에서 두 진영이 극명하게 달리는 가장 기본적인 원초적인 게 바로 에너지에 대한 접근입니다. 해리슨 부통령 측은 이제 바이든 지금 현 정권의 기조를 그대로 물려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대표적인 게 이제 IRA법을 들 수가 있죠. 무탄소 기술에 대한 대폭적인 이제 세금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한 10년간 8천억 달러에서 1조 2천억 달러 정도의 세금 인센티브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바로 이 IRA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해서 IRA를 전면 폐기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IRA가 사실상 없어지기는 힘들다. 만약에 IRA,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법이 다 없어지려면 트럼프도 이기고 공화정이 사실상 절대 다수의 의석을 가져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물론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중요한 정책들 같은 경우에는 의회가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의회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이런 법안들을 폐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를 지지하는 지역들이 이번 IRA에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지역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곳이 텍사스주입니다. 75.47억 달러, 750억 달러, 여기 빌리언 달러네요. 750억 달러 넘는 이런 재생에너지 관련, 클린 에너지죠. 클린 에너지 관련 투자 유치금을 했었고요. 뭐 조지아주, 그다음에 뭐 노스캐롤라이나, 루이지나, 켄터키, 인디애나, 애리조나, 오하이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공화당이 약간 우세한 주에서도 클린 기술 투자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기 지지 기반에 대한 투자가 들어오는 거를 멀쩡한 법을 폐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막을 필요는 없겠죠. 다만 그게 어떤 종류의 투자가 될지 정도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위험 업종으로 꼽히고 있는 게 바로 재생에너지에서 해상풍력과 전기차, 배터리 이런 분야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장 싫어하는 그런 기업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오일 중심의 이런 전통 에너지 기업들이 이 두 에너지를 굉장히 선호하지 않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뭐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원래 태생적부터 따로 떨어진 에너지여서 상관이 없었는데요. 풍력 발전이라든지 배터리 분야 같은 경우에는요, 전통 에너지 기업들이 주로 하는 분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오일 컴퍼니 중심의 이런 에너지 관점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 진영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에너지원이 눈에 가시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바이든 정권이 그런 알래스카에 있었던 그런 송유관 사업을 허가가 이제 취소시킨 것처럼, 그렇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 트럼프 대통령도 바이든 정권 하에서 했었던 여러 해성풍력이라든지 이런 EV 정책 관련된 거를 취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바이든 대통령도 경력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완전히 없는 경우의 수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주식시장이든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이런 EV라든지 해상풍력 관련된 주식들이 조금씩 흔들리고 불안해하는 모습이 이렇게 주가에서 반영이 되는 것처럼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2016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보다 지금은 더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조금 더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이런 재생에너지라든지 여러 산업들을 유치했었을 때 생기는 일자리라든지 그런 관리를 했었을 관리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보면 굳이 뭐 일 없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워낙 불확실성이 높은 사람들이라 정확하게 뭐라고 답변을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해상풍력과 배터리는 조금 위험해 보인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러 이런 신에너지 분야에서 그러면 좀 안전해 보일 수 있는 거는 어떤 거냐?
아마 지금의 이런 안정과 불안정을 나누는 게 지금 정권과 반대되는 거기 때문에 해리슨 부통령이 정권을 잡는다면 아마 지금의 기조가 그대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을 잡는다면 이제 안전해 보이는 것과 안전하지 않는 거를 한번 좀 나눌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안전하지 않아 보이는 것들은 얘기를 드렸고, 안전해 보이는 것들을 한번 다시 또 말씀을 드려보면, 안전해 보이는 것들은 아무래도 석유회사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에너지 산업 분야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석유 관련 회사들이요, 미국의 메이저 회사들이 최근 한 1년 사이에 정치권에 대한 로비를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수소 관련된 산업은 배터리라든지 해상풍력보다 현재로서는 조금 더 정치적인 안정성은 조금 더 커 보인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특히 이런 뭐 엑선모빌이라든지 쉐브론이라든지 탈렌이라든지 이런 미국에 있는 전통 오일 회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탄소 포집입니다. 그런데 이 탄소 포집이라는 게요, 천연가스를 이용한 블루 수소를 만들 때 필수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IR 그 수소 청정에 관한 인센티브를 제시할 때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블루 수소,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그린 수소, 이 둘 다 청정 수소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둘 다 보조금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석유 관련 회사들은 자신들의 기존 이런 비즈니스를 그대로 이어가면서 수소라는 새로운 신에너지 분야로 이어갈 수 있는 특히 이런 탄소 포집과 연계된 블루 수소에 대한 광범위한 정치적 지원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굉장한 로비, 그리고 이런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이런 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 석유 기업에 자기한테 10억 달러 후원금을 내면 뭐 내달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한 거를 보면 아무래도 수소는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2050년까지 미국이 계획하고 있는 그린 블루 수소 체인에 대한 건데요. 여기 보면 천연가스를 이렇게 내추럴 천연가스를 CCS나 CCUS를 통해서 하는 것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물을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전기에너지를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양이 크기는 하지만요, 이런 새로운 에너지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석유 회사들이요, 수소를 조금 더 좋아하는 게 이미 구축해 놓은 인프라를 어느 정도 사용을 할 수 있고, 이런 인프라 구축을 수소 경제를 위해 추가로 해야 되는 이런 인프라 구축에서 얻을 수 있는 막대한 보조금도 있기 때문입니다. 수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지금 우리 인류가 잘 쓰고 있는 석유, 그 다음에 가스랑 가장 비슷하게 쓸 수 있는 에너지원입니다. 이동수단이 가장 편한 거는 이렇게 파이프라인이기 때문에 이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수소를 이용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그 파이프라인에 대한 개량 작업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본격적인 투자 활동, 그리고 막대한 세금 보조, 그리고 여기에서 기존 비즈니스를 그대로 이어가고 그런 기존 석유 비즈니스를 쌓아왔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수소 산업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 석유 경제에서 잡고 있는 미국 석유회사의 이런 기득권, 그 다음에 위치를 어느 정도 유지해 갈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이 자세한 내용은 뒤에 수소편에서 다시 한번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